이거는 국세청에서 저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국세청에서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여기서 궁금한 50억에서 200억 하시는 제조하시는 분들 보면 종합소득세 낼 때만 고민을 하세요. 뭔 얘기를 똑같이 하시냐면 밖에서 보면 어찌됐건 100억, 300억 이상을 하시는 분들인데 규모가 좀 있죠. 그렇죠. 네. 규모가 좀 있는 회사인데 세금 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돈은 이렇게 벌었다는데 통장에 돈은 없고 세금은 가져간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. 남는 게 없다. 남는 게 없다. 그러니까 통장에 돈은 없는데 세금은 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. 100 중에 99이 네, 생각하세요. 100 중에 99는 네, 맞아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성장님 의견 만나기 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일에 대한 것들은 뭔가를 풀어가고 영업 활동을 해서 또 오다에 대한 걸 집중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1년 그러니까 5월달 지나서 종합소득세 낼 때를 다 잊고 또 1년을 사시는 거죠. 또 일에 쫓기고 또 생활에 쫓기고 막 이렇게 사시다가 또 5월이 되면 내 통장에 돈은 없는데 왜 세금을 내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세무회계 관련된 이런 것들을 귀찮아하시거나 모르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저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알아도 좀 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? 무지한 분들이 제일 많으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1년마다 오다 보니까 그게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번에 내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절감하고 이거를 절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꺼내놓고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앞에 있는 일부터 해결하고 네, 그리고 그 세금에 대한 것들은 항상 뒤에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사님이 찾아오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사님이 똑같은 얘기, 자료 이런 것들을 저희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지금까지 그걸 하시고 계속 그리고 설득하시고 찾아오시고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그냥 세뇌돼서 뭐 이렇게 움직여서 사인을 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들으니까 다른 데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알아보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.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사님이 2년 신뢰를 2년 동안 계속 쌓으신 거죠. 그렇죠. 2년 동안 하신 거죠. 처음 보는 사람들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환급이 돼서 당연한 권리들이 누락이 돼서 그걸 사실 찾아드리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환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낼 필요 없는 세금을 내 거기 때문에 돌려주는 거고. 네. 저희는 봤을 때 사실 저는 여기 S&T 재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봤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어느 순간에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게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온 적이 있었어요. 처음에 제가 그냥 온 것처럼 지나가는 길이었어요. 사실. 그리고 그냥 왔는데 계신 거예요. 그날 그날 했죠. 그냥 응. 합시다. 갑자기. 그냥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. 그래서 그냥 계약서 갖고 뭐 인감이나 이런 거는 뭐 등기로 그날 보내주시고 했어요.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딱 이제는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신 거예요. 어떤 것 때문에 안 하셨다가 네. 어떤 것 때문에 다시 하시게 되신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 거부감 때문에 밀어내셨던 건데 근데 사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. 그 거부감이라고 하면 세무조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제일 크지 않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사님 오셨을 때도 네. 그 말씀하셨을 때 제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드려 놓으면 SMT가 세무에 관련된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게 솔직하게 제일 컸고 네. 그리고 거부감이 아닌 그냥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내려오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거부감 플러스 중요도에서 조금 밀린 거네요. 그렇죠. 네네네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
일에 대한 여유도 있었을 수가 있어요. 되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. 이게 가능한 일인지. 환급이 되는지. 네네네. 어, 이게 가능한 일인지. 안 될 것 같았는데. 네.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검사도 있고 세무사 회계사님 다 계신데 나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설마 미스가 나면 있을까? 내 세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숫자 노름이 잘못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이사님이 그냥 가능하다는 것들에 대한 거를 저한테 심어주신 것도 사실 있었죠. 그 확신에 대한 것들이 네.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 장부에서 잘못된 게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경정청구였잖아요. 네네네. 세무조사도 똑같은 거예요. 내가 내 장부에서 잘못된 게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는 게 세무조사. 네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온 건 세무조사, 더 돌려받는 거는 경정청구. 근데 이게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나의 장부가 그리고 나의 조정이 조금 혹시나 이제 미스가 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. 네.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를 생각한 것 자체가 내 장부가 그렇죠. 그리고 내 장부 및 조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도 이제 인지는 하고 계셨던 거였거든요. 근데 저는 좀 뭐 국세청에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게 이미지 쇄신을 조금 해야 돼요. 우리나라 국세청하고 세무서는 좀 세무서나 국세청을 뭐 도둑놈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그 국세기본법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법률에 의거한 그 경정청구 및 뭐 수정신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뭔가 내가 다치지 않을까,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. 실제로 뭐 대표님이 매출 누락, 저도 장부 다 봤지만 매출 누락이 된 부분들도 없었고 가공경비된 부분들도 사실은 없었어요. 그냥 정상적인 제조업 매출을 일으키시고 정상적인 제조업 경비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그냥 세금을 납부를 하신 이런 대표님들이 뭐 문제가 없으신 대표님들이 국세청을 너무 어떻게 보면 무서워하고 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이거는 국세청에서 저는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국세청에서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기업 친화적으로 뭐 물론 뭐 탈세하는 걸 봐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인지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인지를 갖게끔 만든 국가 기관의 잘못인 거 아니에요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뭐 선량한 납세자는 건데 선량한 납세자거든요. 근데 선량한 납세자가 국세청 및 세무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서워하고 나에게 좀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한 것 자체가 저는 국세청하고 세무서 내부에 있는 뭐 그런 분들이 좀 이미지 쇄신을 무조건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궁금한 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감 1번이 조사, 세무조사인데 그 조사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그거를 없애지는 못하셨을 거고 개별적으로 그렇죠. 네네. 분명히 알아보셨을 거란 말이죠. 네네네. 아니요. 조사하고 관계없다는 거를 안 건 아니고 주위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. 경정청구를. 네네. 네네. 그래서 그분들이 뭐 금액이 이렇게 됐고 그 세무조사라는 거 거기에서도 이사님도 저한테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됐건 5년에 뭐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 겪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셔서 이 형이 겪을 거면 더 낸 거 받아내고 그때 가서 세무조사를 더 낼 거 있으면 낼 거 있으면 그때 내면 내고 네. 네. 그런 것들이 컸었죠. 제가 이게 별개의 것이다라는 걸. 네네네. 그래서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주위의 대표님들한테 그런 조언은 좀 얻었었죠. 지금 전체적인 조사가 뭘 잘못해서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냥 5년에 한 번씩 사실 정기조사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. 네. 실제로 우리가
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렇죠.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네,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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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구세청이 원하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. 구세청이 원하는 게 이게 탈세하고 뭐 예를 들면 매출 누락하고 네, 네, 네. 뭐 그 법인 통장이 아니라 뭐 개인 통장이나 아니면 그 네네. 차명 계좌 이런 걸로 뭐 매출 누락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수관계인감 뭐 해가지고 경비를 한다든지 뭐 경비에 그 과다 경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는 요건들을 성립이 된다라고 했을 때 특례 혜택을 주겠다. 이런 이제 법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 법률들 모아놓은 게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좀 혜택을 받고 이런 뭐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탈세를 하지 말고 절세를 해라 이런 이제 취지로 만든 게 사실은 그 조특법이다 보니까 저는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, 대표님. 제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이제 대표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위험하지 않을까, 이게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, 나라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하면서 머뭇머뭇 하시거든요. 근데 정작 너무 위험하고 리스크를 감수하시면서 내가 몇 프로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가공 경비를 이상한 것들을 넣고요. 하시죠. 네.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온갖 다 하시면서 네. 정작 조세 특례 정작 제한법은 잘 법에서 안 하려고 정해져서 해. 굉장히 큰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공제 감면들에 대해서는 안 받을. 알아보지도 네.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해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제가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. 말씀드리는 게 그거를 빼고 이걸 이걸 넣으셔도 네, 네. 이게 훨씬 크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리고 네, 네.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두 번째, 세 번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 세무사가 하지 말라고 했다. 그거 위험하다고 했다.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 전체를 지금 경험을 하셨단 말이에요. 네, 네, 네.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의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경험하신 이후에 네. 지금의 생각을 봤을 때 네, 네, 네. 만약에 세무사가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?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좀 하셨나요? 어떻게? 그런 건 세무사하고 얘기하진 않았어요. 아 대표님. 네네네. 그런 얘기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자, 거래처분들한테 거래처 대표님들한테 그걸 여쭤봤죠. 이런 게 가능한 일이냐,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냐고. 그랬더니 한 200씩, 300씩 따시는 그분들 하셨더라고요. 어쨌든 지금 이루어지었는데 네. 기장 세무사님의 반응은 혹시 뭐 좀 어떤 어떤 그런 흐름이나 어떤 지금 그런 그거에 눈치가- 대해서 네. 얘기를 꺼내고 구체적으로 해보진 않았어요. 아직까지. 제가 더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. 아. 네.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기장 맡기는 게 다라고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. 방금 이거 진행하고 나서는 그래도 좀 챙겨봐야 되고 먼저인 것들에 대한 생각의 네네. 변화는 좀 있었던 네. 것 같아요. 그냥 저보다 이제 더 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고 네, 그리고 더 잘하는 이제 회계법인 뭐 제일 잘하는 건 뭐 김현장이 제일 잘하겠죠. 김현장이 이제 보시는 또 시야가 또 있으실 거고 네. 또 제가 또 본 이제 시야가 또 있을 거고 또 네. 기장하시는 분께서 또 본 시야가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. 뭐 이런 거 다 삐하면 되니까. 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20억 정도가 이제 환급이 나왔는데 저희가 또 진행해서 8억 정도가 또 나왔거든요. 그 시야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. 이렇게 그냥 그쪽이 갖고 있던 아이템이랑 제가 갖고 있던 이제 환급 아이템이 좀 이제 달랐던 네.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기장 맡기는 것 말고 누군가가 내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네네.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도 살짝 맞아요. 있었는데 내 장부에 대한 거부감. 네. 맞아요. 내가 믿고 맡기는 세무사 말고 어디 뭐 흘러다녀가지고 네, 다 문제되는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죠. 보여지는 것들 하긴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. 네. 도 있고 회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그거 가지고 그렇죠. 솔직히 뭐 대표님 거 그거 재무제표 보고 그거에 대해서 뭐 네. 조정 자료들을 보고 어디다 쓰겠어요 사실 그거를. 그건 예, 어디다 쓸만한 그런 것들도 없고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. 뭐 이제
대표님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네네네. 사업을 운영하시는 이제 대표님들도 이제 많으실 거고 같은 업종이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업종이실 수도 있고 네. 그런데 좀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 셜록텍스 한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제가 얼마나 그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방송 내용에 있는 것들이 사실 전부인 것 같아요. 그 일이 먼저였었고 지금 세금에 관련된 것들은 항상 뒷전에 있었던 것들이 뭐 다 저의 결정이고 그 미흡한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기회가 되셔서 주변 분들이나 그리고 세무사님, 이사님을 만나실 기회가 있다고 하시면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경험자로서 부탁은 아니어도 꼭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일이 이뤄지는 가능성, 변화 이런 것들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S&T 대표님과 저희 박장진 이사님과 함께 평택까지 와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저희 대표님 사업 스토리와 이제 경영 스토리와 저희 또 회사에 대한 저희 또 셜록텍스에 대한 애정까지도 이제 듬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, 감사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